2018년부터 한국 사회 각계에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학교뿐 아니라 뉴스와 매체에서도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실상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처럼 성인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적지 않은 수의 남성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왜 남자들을 잠재적 가해자 취급합니까? 라고 항변하며 성인지 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잠재적 가해자라는 말 많이 언짢으신가요? 먼저 84세이신 저희 어머니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5년 전 어머니는 집안일에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셨고 제 친구의 도움으로 성실한 중국 교포 한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교포 여성이 어떠냐고 묻자 어머니가 야 다른 사람 소개시켜줘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 이유를 여쭸더니 그 아줌마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봤는지 일도 시작하기 전에 대뜸 일당을 먼저 달라고 그러더라. 내가 어딜 봐서 일당 떼어먹게 생겼니? 일당을 먼저 주긴 했는데 아우 기분 정말 나쁘더라. 야 다른 사람 소개시켜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당신을 돈 떼어먹을 나쁜 사람으로 인식한 교포 여성에게 기분이 상하셨나 봅니다. 그야말로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받았으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 제가 미리 들어 알고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엄마, 지금까지 그 아주머니가 종일 일하고도 일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아주 많았대요. 일을 다 하면 일당을 깎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현금 대신 음식이나 물건으로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아주머니가 일당을 미리 받기로 했던 거예요.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셨을 수도 있지만 그 아주머니에겐 생계가 달린 문제잖아요. 어머니를 의심하며 일당을 먼저 달라고 해야 그 아주머니의 삶이 온전하게 유지될 확률이 높았으니까요. 어머니의 기분과 그 아주머니의 생존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에게 어떤 한국 사람들은 욕설을 퍼붓고 무시하고 임금을 떼어먹을지도 모르는 잠재적 가해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어머니를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해야 자신의 일당을 잃어보지 않을 확률, 즉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어머니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그 아주머니의 의심이 기분 나쁘시면 어머니가 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증명하시면 돼요. 과거 피해 경험 때문에 타인을 어쩔 수 없이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기분이 나쁘다고 화만 낼 게 아니라 나는 믿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노력, 그것을 저는 시민적 의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시민적 의무? 그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아주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일당을 드리지 말고 월급처럼 한꺼번에 먼저 드려보세요. 명절이나 생일 때 선물도 드리고 몸이 안 좋을 땐 쉬라고도 하고 그런 방법이 어머니가 돈 떼어먹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이후 교포 여성과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교포 여성은 지금까지 5년째 어머니의 집에 오고 계시답니다. 다시 성인지 교육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아빠 빼고 남자는 다 늑대고 도둑놈이야 라는 소리를 주로 아버지, 즉 남성에게서 듣고 자랍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남성을 늑대나 도둑처럼 의심하면 잠재적 가해자 취급한다면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또 남사친, 남자 선배, 남자 상사를 의심하지 않고 따라 나섰다가 성폭력을 당하면 그러니까 네가 조심했었어야지. 지가 지 발로 따라 나갔네. 뭐 자기 좋아했던 거 아니야? 꽃뱀 아니야? 라며 피해 여성을 비난합니다. 의심하면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하냐며 화를 내고 의심하지 않으면 스스로 성폭력을 자초해 남성을 공경에 빠뜨리는 꽃뱀이라며 비난하죠. 그러므로 여성들은 남성들을 의심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경험들을 갖게 됩니다. 그 의심과 경계가 여성의 생존 확률을 높이니까요. 이럴 때 남성들은 그 의심을 기분 나빠하기보다 자신은 나쁜 남성들과는 다른 사람임을 증명하며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포 여성과 공존하고자 했던 어머니의 노력처럼 말이죠. 양평원은 이러한 노력을 시민적 의무라고 정의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남성들과 거리를 유지하고 경계하려는 여성들의 노력이나 남성들에게 성인지적 태도와 감수성을 제시하려는 교육에 대해 왜 남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느냐고 화를 내기보다는 스스로가 가해자인 남성들과는
다른 사람임을 정성스레 증명하려는 노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누구나 변함없이 갑의 위치에 있거나 을의 위치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갑이었던 나는 또 어떤 맥락에서는 을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도 밤길에는 약자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중국 교포 여성을 고용하기도 하는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갑이면서 또 누군가에게는 을이기도 한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갑의 위치에 있을 때 기분이 나빴다는 입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을의 입장에서 상상해보고 합리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시민적 의무입니다. 성인지 교육은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의심해서 행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성 스스로가 자신은 성폭력을 가하는 남성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통해 여성들과 평등하게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고 시민적 의무를 기꺼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인 것입니다. 아직도 성인지 교육에 대해 잠재적 가해자로 의심받는다고 기분 나빠하실 건가요? 여든이 다 되신 어머니가 그러하셨듯 우리 스스로 가해를 저지르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민적 의무. 여러분, 오늘은 가장 가까이 있는 동료나 친구, 선배나 어른들과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